남성 진료시고요. 곽상도 의원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했는데 곽상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검찰은 김만배 청탁 대가로 아들 통해 25억여 원 챙긴 알선 수재 혐의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범죄 혐의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리고요. 법조계에서는 검찰 부실 수사의 결과 검찰 추진한 변호사는 뇌물 혐의에서 비교적 수월한 알선 수재로 혐의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일 변호사님, 쪽 그래픽은 안 나갔지만 법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범죄가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다툼이 있어 보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곽 전 의원 사건은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만배 씨 등 화천대유의 로비 특혜 의혹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본질적인 로비 특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외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본질적인 로비 특혜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단계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 사건에서 곽 전 의원에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검찰은 향후에 김만배 씨 등에게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장은 기각되고 말았죠. 사실 뇌물죄나 그 유사 범죄의 경우에는 금품 전달을 입증해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퇴직금으로 다액을 지급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품 전달 과정은 명백했습니다. 처음 수사를 시작할 때 검찰은 이 사건은 상당히 수사하기 쉽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를 해보니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시점에 이 당시에는 대한법률공단 이사장에 불과해서 직무와 관련돼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난초에 부딪힙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뇌물죄를 직접 적용하지 못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알선수재죄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사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알선의 주체는 정치인일 필요도 없고 공무원일 필요도 없고 누구나 그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형량도 상당히 낮고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서 이 정도 혐의라면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기대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기본적인 범죄 사실도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검찰이 제시했던 증거가 여전히 전문 증거, 즉 전해 들은 증거라는 겁니다. 과거에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이 청탁한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인데 예전에도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사들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전문 증거의 문제가 그대로 이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만큼 전에 들은 증거 외에는 마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 영장이 기각된 것이고 이 퇴직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한 채 다소 섣부르게 영장 청구를 한 검찰의 실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니 김용주 의원님. 아니 온 국민이 곽상도 의원 아들은 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곽상도 의원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 하나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는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몸통 실체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도 못 밝혀내고 그냥 섣부르게 구속영장 쳤다 기각되는 게 수준인데. 글쎄요, 그게 그야말로 어떤 그 무언의 압박에 의해서 혹은 어떤 그 여야 이렇게 균형 수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뭐랄까 실질적인 어떤 그 정황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혹만 가지고 저렇게 섣부르게 시도했던 그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고요. 의혹은 있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면 그 젊은이에게 25억이라 되는 그런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줬겠느냐 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본인 보고 주지 않았다고 하면 아버지 보고 줬을 것이다. 그 하나인데 실제로 방금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청탁을 받고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실제로 하나하고 연결해 줬고 부산저축은행에서 어떤 결과를 내놨는지에 대한 스토리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이제 그렇다면
그런 대가를 왜 지금 줬느냐에 대한 연관관계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검찰이? 봐야 되겠죠. 아하, 수사에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두 분의 지적이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컨소시엄 구성 도와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받았다는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그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아들 퇴직금이 이제 25억이 대가성이라는 좀 의혹들도 있는데 회사가 지금 그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억 클럽 명단에도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나머지 그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검찰이 지금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냐?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제 무고함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